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그곳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애로운 남자였다. 한지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진그룹의 젊은 회장. 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그 이후로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는 시간 외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단절했다. 그의 집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와 침묵만이 가득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명과 커튼을 조절하고 고급 가구들이 정갈히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로운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기 청소를 맡게 된 윤설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윤아린이에요. 조용히 놀게 할 테니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그는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설아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기고 할인을 소파 근처에 앉혔다. 딸아이는 마치 이곳이 놀이방인 듯 두리번거리며 웃고 있었다. 삼촌 누구라? 갑작스러운 아이의 질문에 지우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 앞으로 다가갔다. 삼촌은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거라. 우리 할아버지도 무릎 아프셔. 근데 나랑 춤은 추셨어. 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되물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휴대폰에서 동요를 틀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펜트하우스 안에 울려 퍼졌고 할인은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삼촌, 나랑 춤춰요. 이렇게. 설아는 놀라 급히 달려오려 했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그는 처음으로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작고 동그란 눈, 세상 모르고 웃고 있는 얼굴. 그 맑은 웃음이 자신이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할인은 그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손, 춤출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순간, 지우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세상이 멈춘 듯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퍼져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쳐보자. 설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 둘 사이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와 연결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설아에게 매주 청소를 요청했다. 단, 아이를 꼭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몇 주 후, 설아는 지우의 집을 찾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 할인은 어느새 지우의 곁을 자연스럽게 맴돌았고 그도 그녀의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대답하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지우의 표정과 말투가 변하고 있었다. 오늘은 애 슬퍼보라요? 할인이 물었다. 슬프지 않아, 지우는 대답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웃어봐요. 이렇게 그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지우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것은 아마 사고 이후 처음 짓는 미소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설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남자, 차가운 겉모습 뒤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할인이 그 상처를 조금씩 녹이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설아는 일지를 적었다. 오늘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다. 할인 덕분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걸까? 한지우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사고 이후 그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것이 전부였다. 아침 7시에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 서류 검토, 오후엔 재활치료, 밤엔 뉴스나 책을 보다 잠드는 루틴.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감정도 개입되지 않는 완벽히 관리된 하루.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정 사이에 작은 변수가 생겼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윤설아와 윤아린이 오는 날이었다. 그들이 오는 날이면 지우는 일찍 눈을 떴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손질하고 힐체어를 직접 닦았다. 할인이 묻곤 했다. 삼촌, 오늘 머리 이렇게 멋있어요. 누구 만나러 가오? 아무도 안 만난다. 지우는 무심히 대답했지만 자신의 귀끝이 붉어진 건 숨길 수 없었다. 설아는 점점 편안해졌다. 처음엔 긴장한 얼굴로 눈치를 보며 움직였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지우와 눈을 마주치고 간단한 대화도 주고받았다. 요즘 할인이가 회장님 얘기만 해요. 유치원에서도 삼촌 자랑을 그렇게 한대요. 회장님이 휠체어도 멋지게 탄다고. 지우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많겠군요. 그런가 봐요. 친구들이랑 삼촌이랑 셋이서 살 거라고 말했대요. 엄마랑 삼촌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 그 말에 지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족.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단어였다. 그는 한때 그 단어를 가질 뻔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미래를 함께 꿈꾸던 시간, 그리고 모두를 알아간 그날의 사고. 설아는 순간 말을 멈췄다. 혹시 무례한 말을 한 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설아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눈길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작은 틈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그날 오후, 할인은 책을 읽다 말고 지우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삼촌, 나 졸려. 조금만 안아줘요. 설아가 당황해 달려오려 했지만 지우가 손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할인을 안았다.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아리는 그의 품 안에서 금세 잠들었다. 지우는 할인의 고른 숨결을 느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 그것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아이의 순수한 신뢰였다. 설아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앞에 이 장면은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이 셋이 함께였던 것처럼. 그날 밤, 설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건 꿈일 뿐일까? 그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대기업 회장이자 상류층 인물이고 자신은 월세방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장벽을 모른다. 할인은 세상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고 지우 역시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말했다. 윤설아 씨, 매주 2번 말고 주 3회로 바꿔요. 할인이랑도 더 자주 보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했다. 설아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말이 막혔다. 더 자주 보자는 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고 깊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도, 그 아이도 자신의 일부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할인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지우에게 보여줬다. 이거 바로, 삼촌. 이게 엄마, 이게 나, 그리고 이게 삼촌이에요. 우리 셋이 손잡고 있어요. 이건 무슨 그림이지? 가족이에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랬거든요. 삼촌도 우리 가족 맞지? 지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목이 까매인 듯한 기분. 그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설아는 뒤돌아서서 눈시울을 닦았다. 눈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그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린 아직 이름 없는 가족이지만 그 누구보다 진짜 가족 같아. 봄비가 조용히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던 어느 날, 윤설아는 아리와 함께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한주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평소와 달리 지우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깥 풍경 대신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다. 오늘은 창밖 안 보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가끔은 안 봐도 괜찮은 날도 있더군요. 하리는 이미 소파 위에서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창밖을 안 봐도 세상이 조금은 덜 외로워요. 설아는 그의 말에 놀라며 동시에 마음이 울컥해졌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청소가 끝나고 셋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하리는 김밥을 입에 넣고 중얼거렸다. 삼촌, 우리 같이 소풍 가요. 엄마가 도시락 싸줄 거예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풍, 내가 갈 수 있을까? 휠체어도 갈 수 있어요. 요즘 놀이터에 경사로도 있거든요. 할인의 말에 설아도 피식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윤설아 씨, 아이가 그렇게 밝게 자라준 건 당신 덕분이요. 설아는 순간 멍해졌다. 대답을 하기 전에 지우가 먼저 말했다. 사실 나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죠.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내가 사고 나기 전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대는 아버지 회사와 연결된 집안의 딸이었죠. 겉보기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에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사고가 나고 나서 그녀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내가 꿈꾸던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그리고 떠났어. 설아는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오랜 상처와 쓸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의 말은 마치 무겁고 축축한 공기처럼 가슴을 눌렀다. 조용히 듣고 있던 설아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한때는 남편이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땐 우리도 가족이었죠. 지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점점 변해갔어요. 거짓말, 요도, 폭력.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어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인을 보며 버텼어요. 울 시간도 아플 여유도 없었죠.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강한 거군요. 설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에요. 살아야 하니까.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이 그 사이에 흘렀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하리는 그림을 완성했다. 지우, 설아,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하늘엔 무지개가 떠 있었고 땅엔 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하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왜 무지개야? 지우가 물었다.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삼촌이랑 우리도 비를 맞았으니까 이제 무지개가 나올 거예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무지개, 상처와 희,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 그 밤, 지우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할인의 그림을 침대 옆에 놓고 그 속에 세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와 그녀는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나도 다시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햇살은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설아는 눈을 뜨자마자 할인이 침대에서 이미 일어나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오늘 소풍 가요?
할인이 소리쳤다. 응, 준비 다 했어.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하자. 설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괜찮을까? 그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지우가 거실로 나왔다. 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아 씨, 어젯밤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로 솔직해야 해요. 당신도 내 상처를 알고 나는 당신의 상처를 알았죠.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설아는 잠시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할인과 저, 그리고 당신 모두 상처받을까 봐. 지우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설아 씨, 상처는 이미 존재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피할 수만은 없어. 그 말에 설아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대신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알겠어요. 나도 용기 내볼게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오전, 셋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날씨는 맑았고 봄바람은 따뜻했다. 할인은 설아의 손을 잡고 뛰었고 지우는 특수 제작된 핸드사이클을 타며 옆에서 함께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할인은 꽃밭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했다. 지우는 휠체어를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 컸네. 그림도 이제 스스로 그리네. 할인은 웃으며 말했다. 삼촌, 엄마가랑도 같이 그릴 거예요. 설아는 할인 곁에 앉아 색연필을 나눠주었다. 그 순간 지우는 조용히 관찰했다. 할인과 설아의 자연스러운 웃음, 서로를 걱정하며 배려하는 모습.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지우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과거의 어둠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을까? 설아와 할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 할인이 소리쳤다. 삼촌, 나 무지개 그렸어요. 엄마랑 같이.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늘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지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두려워도, 과거가 나를 눌러도 나는 이 아이들과 그녀를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설아와 할인이 잠든 방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집안은 평화로웠고 저녁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설아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지우를 불렀다. 커피 마실래요? 지우는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천천히 말했다. 설아 씨, 오늘 공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설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금씩 서로를 믿어가요. 그 순간 지우의 전화가 울렸다. 함원의 소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강태우, 오늘 공원 다녀왔니?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다녀왔습니다. 설아 씨와 할인이도 함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그럼 설아 씨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녀와 할인이는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를 지킬 겁니다. 전화 너머에서 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천천히 말했다. 강태우, 그럼 당신 결정이 확실하면 나도 받아들여야겠군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와 아이를 지킬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지우는 설아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이미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아 씨, 오늘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겁니다. 당신과 할인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우리 함께해요. 이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함께 앉아 영화 한 편을 봤다. 할인은 설아의 무릎에 기대고 지우는 그 옆에서 팔을 살짝 감싸며 세 사람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상처를 함께 이겨낼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설아 역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어도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할인이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삼촌,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지우와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아와 할인, 지우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느껴졌다. 소희가 어제 통화 후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설아 씨, 오늘 어머니가 오신대요. 지우가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아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긴장된 기색을 느끼며 조용히 있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소희가 서 있었다. 화려한 외모와 단정한 정장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눈빛 속에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희는 미묘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엄마 뒤에 숨었다. 할인이, 안녕. 잘 있었니? 소희가 말하자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은 여전히 설아를 평가하는 듯했다. 설아 씨, 오늘 이렇게 직접 온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설아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는 강태우 씨를, 그리고 할인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설아는 과거 지우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냉정함과 비교하며 긴장이 커졌다. 강태우, 당신도 확실하게 말해요.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지우는 설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녀는 제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인이에게도 훌륭한 엄마가 되어 줄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시선이나 배경보다 그녀의 마음과 진심을 믿습니다. 소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볼게요. 당신의 진심이 얼마나 강한지.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집안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할인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설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시험.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설아 씨, 함께 이겨냅시다. 설아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다짐을 공유했다.
첫 번째 시험은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소희는 설아와 할인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지를 관찰할 계획이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한 대로 설아와 할인과 함께 집안일을 돕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할인은 설아와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워했다. 소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며 가끔씩 설아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졌다. 설아 씨, 요즘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겠죠? 설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쉽지 않지만 할인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설아를 시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회적 압박과 대응 능력이었다. 소희는 지우의 회사 동료와 일부 친척들을 초대해 설아와 할인이 공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몇몇 사람들이 은근히 수근거렸다. 청소부와 사귀는데 딸까지 있다니. 설아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지우가 곁에 서서 살짝 손을 잡아주자 안정감을 얻었다. 괜찮아요, 할인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돼요. 설아가 아이에게 속삭였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얻었다. 설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할인이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선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자연스러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라면 어떤 세상의 시선도 견딜 수 있어. 마지막 시험은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이었다. 소희는 설아와 지우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주말, 소희는 집안 대청소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설아와 지우, 할인은 물론 소희까지 합류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함께 움직이며 웃음이 터졌다. 소희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다. 설아가 할인을 부드럽게 챙기고 지우가 그녀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다. 설아 씨, 이제 알겠군요. 당신이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족과 할인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소희가 말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어머니.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할인이와 지우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소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당신을 시험 삼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다만 서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우와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인도 웃으며 소희에게 다가가 안겼다. 그 순간 긴장과 불안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과 소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지우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설아도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도 사랑과 가족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차향이 가득했다. 세상 어떤 시련도 가족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할인을 깨우며 평소처럼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회의에서는 가족 문제와 관련된 소문까지 언급될 가능성이 있었다. 엄마, 오늘 아빠 출근하네요? 할인이 물었다. 설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돌아오실 거야. 우리가 함께 준비해놓고 기다리자. 할인은 살짝 실망했지만 엄마의 미소를 보고 안심했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미 일부 동료들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청소부와 사귀는데 딸까지 있다더라.
회장님이 정말? 지우는 이 시선들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결심했다. 회의실 안 이사회 멤버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번 안건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승인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일부 이사는 지우의 개인적인 선택을 문제 삼으려 했다. 강태호 회장님, 개인적인 가정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아 씨와 할인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마음속 결심은 확고했다. 가정과 회사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설아 씨와 할인이는 제 가족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올바르게 일하도록 돕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사무실 한쪽에 남아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아 씨, 오늘은 조금 힘든 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설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 씨, 할인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설아와 할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하지만 길거리에서는 몇몇 시선이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할인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엄마가 미소로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하자 마음을 진정시켰다.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할인이 물었다. 설아는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라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음을 지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집에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설아와 할인을 보자 모든 긴장이 풀렸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우릴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지우가 털어놓았다. 설아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인은 작게 소리쳤다. 아빠, 힘들었죠? 우리 같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긴장이 풀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다. 앞으로 회사와 사회적 시선은 계속해서 시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설아와 할인도 집에서 그를 응원하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엄마, 아빠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어. 지우는 깊은 숨을 고르고 발표장에 섰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설아와 할인의 응원이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지우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긴장이 아닌 그의 진심과 단호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일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시선이 차가웠지만 지우의 결정과 가족에 대한 진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우와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인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할인이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할인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평화로웠다. 세상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이 작은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앞으로도 외부의 압력과 사회적 편견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가족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설아는 지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세상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세 사람과 할인이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세상 어떤 불신과 시선도 진심으로 서로를 지키는 가족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진정한 가족의 힘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주 설아와 할인, 지우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회사의 시선과 이사회 멤버들의 불신으로 무거웠다. 오늘도 회의가 있죠?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 회의야. 하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올 수도 있어. 지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설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손님이라면 누군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사람인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회사 일부에서 누군가 접근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겐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어요. 설아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할인아, 오늘은 엄마가 내 곁에서 꼭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아빠와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그날 오후, 지우는 예상대로 한 외부 인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차민석, 대기업의 젊은 임원이었다. 차민석은 지우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과거 설아와 잠깐의 접점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온 차민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오늘 중요한 회의라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일부러 날카로운 어조를 사용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반응했다. 저희 가족과 회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민석은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강 회장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청소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일부 이사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다른 이사는 눈치를 살폈다.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아 씨와 할인이는 제 가족입니다. 그들은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저의 삶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차민석은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롭군요. 그럼 이 가족이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회의는 이어졌지만 차민석은 여러 차례 도발적인 발언으로 지우를 압박했다. 그는 지우의 결정을 흔들고 설아와 할인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듯했다. 설아는 집에서 할인과 함께 기다리며 전화로 지우와 소통했다. 지우 씨, 괜찮아요. 그 사람 눈빛이 좀 날카로워. 걱정하지 마세요. 설아 씨, 오히려 오늘 일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압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힘내야죠. 할인아, 우리 같이 아빠를 응원하자. 할인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회사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차민석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우를 의심했고, 일부는 속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지우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아와 할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소개하고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여러분, 제 가족은 제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고 그들의 존재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며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발언은 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차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억제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단순히 경쟁자의 도전이 아니라 지우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설아와 할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설아는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선과 편견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증명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할인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부모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맞죠? 지우와 설아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떠올랐다. 차민석과 같은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시선, 경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협. 그것들은 단순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가족과 회사의 미래까지 시험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었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는 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맞죠? 설아와 지우는 동시에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할인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니까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차민석과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단과 사랑을 시험하는 시련이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아와 할인,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그날 밤, 서울의 빛나는 나경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외부의 압력과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사랑과 믿음으로 뭉친 가족은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햇살은 밝게 빛났다. 설아와 할인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지만 지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설아는 할인을 안으며 물었다. 무슨 발표인가요? 차민석 때문인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주주들과 언론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일부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이용해 회사를 흔들려 할 수 있어요. 특히 설아 씨와 할인이에 대한 시선이 집중될 거예요. 할인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다 보여줄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설아는 딸을 꼭 안았다. 그럼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해요. 지우 씨,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회의실은 이미 많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붐비고 있었다. 지우는 설아와 할인을 데리고 입장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의 힘과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어떤 편견과 시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차민석은 여러 질문을 통해 지우를 압박했다. 그는 일부러 가족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문제 삼으며 지우가 흔들리길 기대했다. 강 회장님, 가족 구성원 중에 청소부 출신이 있다는 점은 회사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차민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질문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회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 결정을 지켜주고 제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설아와 할인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우리 함께 있어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일부 주주들은 놀란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고 일부 기자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지우는 설아와 할인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일부 주주들은 가족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고 차민석은 기자들을 부추기며 지우를 몰아갔다. 강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민석의 말에는 은근한 도발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췄지만 곧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가족이란 그저 혈연만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순간 일부 주주들이 감탄 섞인 속삭임을 나누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차민석은 지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롭군요. 강 회장님,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군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준비하세요. 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와 하리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하리는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지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강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맞죠? 지우는 딸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증명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는 것. 설아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새로운 고민이 남아 있었다. 차민석과 같은 외부 압력뿐만 아니라 회사 내 다른 경쟁자, 사회적 편견, 언론의 시선.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지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결속과 신뢰까지 시험할 수 있었다. 설아는 조용히 하린을 안으며 말했다. 하린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우리는 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맞죠? 지우와 설아는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의 편견과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다. 설아와 하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외부의 도전과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며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설아와 하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지만 지우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다. 오늘은 단순한 가족 일상이 아닌 사회적 시험과 가족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터지는 날이었다. 지우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해요. 회사 이사회와 언론, 그리고 일부 주주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해 회사를 흔들려 할 수 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을 안았다. 무슨 결정이죠? 지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할인, 엄마, 준비됐나요? 할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는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요. 믿어요. 설아는 딸을 꼭 안으며 지우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오전, 회사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회는 이미 차민석과 그의 동조자들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였다. 지우가 입장하자 일부 주주들은 그의 가족과 사회적 배경을 이용해 문제를 삼으려는 눈빛을 보냈다. 차민석은 지우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강 회장님, 가족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부 주주들은 이 상황을 불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췄지만 곧 단호하게 답했다.
제 가족은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족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부 주주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 기자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그러나 차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그렇다면 사회적 편견과 언론의 공격에도 가족을 공개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결정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가족을 바라보았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에게 미소를 보냈고 하리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네, 저는 가족을 공개적으로 지킬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묶인 가족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설아와 하린과 함께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결정은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결속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세상의 편견과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우의 어머니, 소희 여사가 갑작스럽게 집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 회장님, 제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설아는 잠시 긴장했지만 하리는 용감하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믿어. 소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설아 씨, 하린 씨,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속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부터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희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고 결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 특히 하린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설아는 소희를 바라보며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약속합니다. 하린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거예요. 하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우리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압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설아와 하린, 그리고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된 가족이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미래의 어려움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속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설아를 안고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사랑과 용기를 증명했어요. 설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거예요. 하리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은 무적이에요. 맞죠? 지우와 설아는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무적이에요. 사랑과 신뢰가 있거든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외부의 압력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가족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것이다. 사회적 압력, 편견,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설아와 하린, 그리고 지우.
세 사람은 함께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힘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힘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설아와 지유, 할인의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다. 전날의 긴장감과 결정을 뒤로하고 오늘은 가족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설아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우와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은 탁자 위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호기심과 순수함이 가득했다. 지우는 발코니로 나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설아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사회가 다시 열리고 일부 주주들과 언론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단단히 뭉쳐 있음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해요. 할인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저희는 준비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아는 미소 지으며 할인을 안았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사회 회의실은 전날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켜지고 주주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다. 차민석은 여전히 날카로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가족 공개가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지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저희 가족은 저에게 힘과 확신을 줍니다. 그들이 있기에 저는 어떤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와 가족, 두 가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일부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숨죽이며 지우의 반응을 기다렸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설아와 할인과 함께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할인이 물었다.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오늘의 결정은 그 시작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설아는 부엌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길 바라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할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요. 아빠, 엄마, 저희는 무적이에요. 우리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요. 그때 집벨이 울렸다. 소희 여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님, 설아 씨, 할인 씨, 오늘 회의를 보고 왔습니다. 가족의 힘과 용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설아는 잠시 긴장했지만 할인은 용기 있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를 믿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는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할인, 정말 씩씩하고 기특하구나. 오늘 너희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감동적이었어. 지우는 소희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 회사, 두 가지 모두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이제 나는 당신들을 완전히 믿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는 마음을 잊지 말아요. 특히 할인이를 지켜야 합니다. 설아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약속합니다. 할인이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날 오후, 회사와 언론의 반응은 놀라웠다. 지우와 설아, 할인의 가족은 세상의 편견과 압력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존경과 감탄의 시선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발코니에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지우는 설아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증명했어요. 사랑과 신뢰, 용기와 결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설아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할 거예요.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맞죠? 지우와 설아는 동시에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전날의 긴장감과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설아와 지유, 할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과 신뢰로 연결된 가족의 힘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깨달았다.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압력, 외부의 공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그 순간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오늘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맞죠? 설아와 지우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할인.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라.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설아와 지유, 할인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잔혹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속에서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묶인 가족의 행복은 매일 조금씩 쌓여갔다. 외부의 시선과 편견은 그들의 결속을 시험할 수 없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세 사람은 매일 확인했다. 할인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설아는 저녁 준비를 하고,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한 순간, 평범하지만 진정으로 특별한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복이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힘은 무한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창밖의 서울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도 문제없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랑, 믿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